한국은 그저 확인만 하고 떠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항공안전국 실사단은 입국 직후 인천공항 검색대 안전요원이 노동자에게 건넨 단 3마디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사건, 전직 장교였던 그녀를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나 마카로바입니다. 러시아 항공안전국에서 국제항공노선 안전감독 업무를 맡고 있죠. 전직 공군 장교 출신이라 감정보다는 매뉴얼과 규정을 우선시하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 모스크바 공항 브리핑실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대한항공과의 업무 협약 관련 실사단 파견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이었죠. 한국이라. 솔직히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한러 합동 군사훈련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군 전용 장비가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대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 일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기계적이고 무감정적인 사회라는 낙인이 찍혔죠. 비행기에 오르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어떨까? 신입 감시관 마리아가 궁금해했습니다. 깔끔하긴 하겠지. 그런데 사람 냄새는 별로 안 날 거야. 나타샤가 경험자답게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스템만 발전한 나라니까. 우리는 업무만 처리하고 돌아오면 돼.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고 창밖으로 하얀 빛의 공항 지붕이 눈에 들어왔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면 다시 이곳을 떠나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넓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천장은 높게 솟아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수화물 시스템,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죠. 러시아 공항들과 비교해도 확실히 효율적이었어요. 전직 장교 출신인 저로서는 이런 체계적인 운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10년 전 그때처럼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와 의심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서자 한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계셨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군대에서 이런 광경은 당연했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 30대로 보이는 검색대 안전요원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청소 중인 바닥을 보자 걸음을 멈추더니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손 씻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계급이나 직급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화사하게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뭔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법칙과 맞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10년간 항공 안전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공항을 다녔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규정에도 없고 매뉴얼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화장실을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그 장면은 설명도 분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틀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문득 10년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라면 이런 장면을 봤을까요? 아니, 봤다고 해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내가 아는 세계와 어째서 이렇게 다르지? 복도를 걸으며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복도 끝에 휠체어를 미는 승객과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이 길을 잃은 할머니에게 직접 동행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기계와 시스템만 관찰하던 내가 지금은 저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규정 밖의 사람들을 말이죠. 호텔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로는 반듯했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차들은 조금의 혼란도 없어 보였어요. 그 질서에 감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너무 정돈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거리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했죠.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나 예상 밖의 순간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리셉션 데스크로 향하는데 직원 한 분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도브로 포잘로바트 엘레나 씨.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방금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건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직원분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편안하셨으면 해서요. 이건 훈련된 서비스일까? 아니면 진짜 환대일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 호텔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 서툰 영어의 직원분은 더욱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 카드를 꽂자 커튼이 저절로 열리고 조명이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온도와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밀함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방은 모든 것을 계산한 듯 완벽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불빛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예상과 달랐어요.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기술도 훌륭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 마음에 닿은 건 사람들의 작은 배려였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남성, 러시아어를 연습해둔 호텔 직원까지 말이죠. 전직 장교로서 효율과 질서를 우선해왔지만 이 낯선 예의와 배려는 효율보다 먼저 제 마음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직 감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의 일부분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는 것처럼요. 모든 것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내일은 뭘 보게 될까? 그런 궁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나라 사람들을 좀 더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규정과 매뉴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말이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다. 시스템도 훌륭하다. 과연 사람은 어떨까? 그 질문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호텔에 남아있고 저 혼자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걷고 싶었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낯선 예의를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거리, 정돈된 건물, 쓰레기 하나 없는 길이 보였어요. 러시아의 아침 거리와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침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노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이유도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을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 같았어요. 계속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인사 하나가 제 하루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계속 걸으니 작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순간 저도 놀라 그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 옆에서 걷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20대 초반의 청년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10년간 위급 상황에 대응해온 나였지만 그 순간은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보다 빨랐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과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학생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주고 청년은 손수레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손수레를 끌고 학생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한 채로 골목 끝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저 아이들이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저렇게 하라고 시키기라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움직였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장을 나서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거든요. 아니, 달랐다기보다는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여기에는 살아있었어요. 왜 저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왜 저는 그 순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걸음이 무거웠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전직 공군 장교, 항공안전감시관.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살아온 엘레나 마카로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아침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한 삼겹살 식당으로 향했죠. 낯선 간판, 테이블 위 철판, 익숙하지 않은 냄새.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상추에 싸서 제게 건넸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 입에 쌈을 넣는 순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소한 고기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나눔, 배려, 함께 먹는 따뜻함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더군요. 한국 음식 어때요? 직원분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쌈 하나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환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을 정리해봤어요. 아침에 본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저녁에 만난 식당의 따뜻한 환대까지. 모든 순간이 제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인천 시내로 향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떡으로 보이는 음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 떡볶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서툰 영어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입안에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 으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안이 작은 화산처럼 타올랐고 눈물이 솟구쳤어요. 너무 매워서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여기 우유 마셔요. 매운 거 가라앉아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우유와 함께 단무지도 주셨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저 웃고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화사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한국 좋아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고통을 웃음으로 넘기지 않고 도와주는 그 마음.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는 기술보다 사람이 앞선다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향하게 될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였을 뿐인데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남성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어주던 청년, 매운 떡볶이에 우유를 건네주던 아주머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구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첫날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 더 화사하게 웃으셨어요. 한국 어땠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말을 하다 목이 메었어요. 이 짧은 만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머니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세요. 기다릴게요. 작은 인연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 따뜻한 감정을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품을 구경하다가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열쇠고리였습니다. 그것을 구매한 후 가방에 달았어요. 이 작은 물건이 한국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다시 돌아올 이유였습니다. 언젠가 이 열쇠고리를 보며 오늘의 감정을 떠올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작은 인연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기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존중의 문화였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탑승구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생각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정말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비행기는 곧 러시아를 향해 날아가겠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곳 인천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무심함, 그리고 지금 떠나는 순간의 아쉬움.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나타샤가 물었어요. 인천 어땠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나타샤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래.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말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목적지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가방에서 방금 산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이 작은 물건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열쇠고리를 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따뜻함과 존중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젠가 그 불꽃이 다시 길을 비출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 다시 한국을 찾을 겁니다. 경유지가 아닌 제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요. 여러분도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잠시라도 그 따뜻함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엘레나 마카로바, 제 경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